콜라요? 콜라를 왜 써요? 콜라 넣지 않아도 훨씬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20분이 지났지만 채소들의 모양은 그대로 살아있죠. 이거는 모서리를 아까 다듬어줘서 그렇거든요. 이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브리맘에서 요리를 진행하는 박지영 셰프입니다. 오늘은요, 찜닭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가정에서 만들어 드시는 거는 빨간 양념을 한 닭볶음탕을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요. 오늘은 매콤한 맛을 가미하고 또 간장 베이스로 만들어내는 찜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찜닭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토막 낸 닭을 준비해 주시고요. 감자, 고구마, 당근, 표고버섯, 대파, 건고추, 청양고추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재료 같은 경우에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들어가는 양념인데요. 양념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간장과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끓여내는 월계수잎, 올리고당, 그 다음에 맛술, 설탕, 후추, 참기름, 그리고 식용유, 노두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닭볶음탕을 하시면 닭은 그냥 일반적으로 씻기만 하시는데요. 그렇게 가시면 닭의 잡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 사이사이에 있는 그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골수 같은 거, 그 다음에 핏물 같은 거, 이런 이물질, 그 다음에 지방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하셔야만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요. 닭을 데쳐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냥 데치셔도 좋지만 좀 더 닭을 좀 잡내를 잡아주시기 위해서는요. 월계수잎이나 또는 향채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제가 월계수잎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월계수잎을 먼저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닭을 넣어서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은요, 핏물이 응고될 때까지만 데치셔도 좋은데요. 좀 오랫동안 데치시면 조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저분한 부분만 없게 데쳐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닭 색깔이 원래 핑크색인데요. 약간 익기 시작하면 갈색으로 변해요. 그때 건져내 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면 다 데쳐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건져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쳐놓은 닭을요, 한번 찬물에 헹궈 주시면 좀 더 깔끔해지겠죠? 자, 흐르는 물에 이렇게 헹궈 주세요. 자, 닭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재료는요, 당근 먼저 손질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좋은데요. 난 좀 더 큼직하게 드시고 싶다 하면 좀 더 사이즈를 좀 더 크게 가셔도 되거든요.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넣으셔도 되지만은요, 닭찜이라는 건 약간 시간이 걸려요. 찌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찌면서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이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스러지지 않게 하시는 방법은요, 요 각을 좀 모서리를 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뾰족한 부분을 한번 돌려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하셔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쪄낼 때 부스러지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재료인 고구마와 감자를 손질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물에 이렇게 감자와 고구마를 담가 놨습니다. 보통 감자라든지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벗겨서 상온에 그대로 놓게 되면 갈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전분기가 많으면 국물 자체가 너무 걸쭉해서 깔끔하지 않은 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으시면 갈변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은 전분기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건져서 썰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구마인데요. 고구마 없으시면 감자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모서리 조금 다듬어 줄게요. 이게 아깝다고 하시면 그대로 모서리 있는 채로 그대로 썰어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채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찌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거는 감안하셔서 가셔도 돼요. 이거보다 좀 더 작게 가시려면 나중에 채소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릴 때. 자, 이번엔 감자인데요. 감자도 큼직하게 그냥 썰어 주셔도 돼요.
자, 당근, 고구마, 감자가 손질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표고버섯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고는요, 건표고를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오늘 후레쉬한 그대로 생표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표고는요, 기둥을 좀 제거를 해주세요. 이 기둥 같은 경우는 나중에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 육수를 사용하실 때 넣어주셔도 괜찮겠죠? 자, 오늘 닭찜에는 기둥을 넣지 않습니다. 자, 저는요, 표고는 한 2분의 1등분 정도로 썰어보도록 할게요. 좀 큼직하게. 오늘은 닭찜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손질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재료인 매운 알싸한 맛을 내주는 청양고추입니다. 자, 청양고추는 꼭지를 제거하시고요. 이것도 약간 큼직큼직하게 어슷썰기 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대파인데요. 대파도 다른 거에 비슷하게 길이를 한 5cm 길이 정도로 자, 썰어 주시는데요. 먼저 세로로 먼저 썰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 부분 놔두고요. 자, 일단 세로로 먼저 2분의 1등분 썰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4, 5cm 길이 정도로 썰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고추를 손질하는데요. 건고추는 뭐 칼로 썰어 주셔도 되고요. 조금 칼이 부담스러우시면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 주셔도 돼요. 이것도 뭐 어슷하게 썰어 주십니다. 자, 건고추까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념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진 마늘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진 생강, 설탕, 맛술,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간장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약간의 색깔, 그리고 약간 풍미를 주기 위해서 오늘은 뭘 사용할 거냐면요. 노두유를 이따가 중간에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마트에서 이렇게 노추라고 써있는 노두유를 판매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노두유고요. 또 중국식 발음은 노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두유는요. 기본적으로 색감을 내는데 굉장히 예쁘게 더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간장의 약 5분의 1 정도의 짠맛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의 달큰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풍미와 색감을 좀 더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찜닭에 한번 넣어주도록 하는데요. 집에 노두유가 없으시면 생략 가능하십니다. 노두유만큼의 약간의 간장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한 2분의 1티스푼 정도만 더 첨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팬을 예열을 시켜주세요. 자, 예열을 시켜주시고요. 여기에 기름을 둘러서 건고추와 닭고기를 볶아줄 거예요. 보통 이제 건고추와 닭고기를 볶아주는 이유는요. 우선 약간 매콤한 맛도 주지만 닭고기의 쫄깃한 식감과 또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 이렇게 건고추가 없을 경우에는 베트남 고추를 대체하셔도 되고요. 고추기름을 이용해서 매운맛을 살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약간 예열이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썰어 놓은 건고추를 넣어서 볶아주세요. 자, 여기에 닭고기 넣어서 살짝 볶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살짝 볶아주면 닭고기에게 잡내도 잡아주고요. 또 쫄깃한 식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센 불에서 하시게 되면은 건고추가 이거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불 정도로 잡으셔서 살짝 볶아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지면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양념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재료, 표고를 뺀 나머지 부재료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감자, 당근, 고구마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 물을요 넣어주세요. 자, 물은 이 정도의 분량이면 한 컵 반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한 컵 반은 한 300ml 정도거든요. 그 정도 넣어줘서 가주세요. 자, 나머지 양념까지 골고루 좀 섞어서 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뚜껑을 덮고 끓여줍니다. 자, 끓이시는데요.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 잡아주셔야 돼요. 네, 닭찜을 찐 지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어느 정도 간이 뱄어요. 그러면 이때 아까 썰어놓은 표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매콤한 맛을 주는 청양고추 넣어주세요. 그리고 좀 더 풍미를 살려주고 색감을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두유를 넣어주십니다. 없으시면 생략 가능하세요. 자, 처음에는 중불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색감을 내고 윤기가 돌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을 좀 올려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더 끓여주시면 돼요. 자, 20분이 지났지만 채소들의 모양은 그대로 살아있죠. 이거는 모서리를 아까 다듬어줘서 그렇거든요. 이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른 채소들에도 간이 배고 그리고 표고도 어느 정도 익으면은요, 후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기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파 넣어주십니다. 자, 처음에는 찔 때 뚜껑을 덮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재료와 나머지 양념을 넣고 나서부터는 불을 좀 더 센 불로 하시면서 뚜껑을 열고 그대로 졸여주시면 돼요. 자, 2, 3분만 더 끓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닭찜이 거의 다 익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마지막에 불린 당면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일반 당면도 좋은데요. 이런 경우에 좀 납작 당면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불린 당면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더 끓여주세요. 자, 당면만 익으면 다 익은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당면만 좀 더 익혀주세요. 자, 물은 제가 한 컵 반 정도를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당면이 수분을 먹잖아요. 그래서 당면을 넣었을 경우에는 물을 좀 더 첨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당면이 이제 거의 다 물러져서 익었어요. 그러면은요, 불을 꺼주겠습니다. 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했지만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닭찜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닭고기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고구마나 당근도 담아 주시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만들어 봤지만 그 찜닭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잡내를 없애기 위해 한번 월계수잎이나 그걸로 한번 데쳐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볶으실 때 한번 건고추와 함께 볶아주시면 잡냄새가 없는 깔끔한 찜닭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나머지 채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당면들 좋아하시잖아요. 당면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재료인 표고, 닭다리 당근 하나 더 얹어주고요. 이 정도?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찜닭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